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또 계속 이번 주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끝으로 가다 보니까 후보들이 쓰는 단어가 많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독해졌어요. 오늘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를 붕어에 비유하면서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폭발을 했는데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기억을 못하니까 붕어 IQ처럼 붕어가 낚시에 물렸다가 떨어지면 또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물거든요. 윤석열이 꼭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예. 자기가 5분 발언하면서 앞에 했던 말을 부정한 말을 해요. 부정하는, 예. 예, 자,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이제 붕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정청래 후보가 또 SNS에 그거를 또 올려가지고 또 인용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청래 지도부 체제로 치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당정청의 합의에서 이긴다 정리했는데, 또 어제 TV 토론에도 당청의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꾼 부분도 있고, SNS 나오고 있네요, 그죠? 송영길, 정청래 격해지는 입, 붕어 IQ 돌파의 의사. 이거 이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김민석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입니까? 뭐 이렇게 또 받는 장면까지 있는데, 자, 현재까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먼저 박 변호사님. 저 댓글 중에 이제 SS 글 중에 마지막 두 문장을 좀 뺐었으면 하거든요. 김민석이 시켰습니까? 인간성입니까? 아하. 저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저는 이건 좀 부적절한 이런 표현은 예.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도 예. 역적 그때 한번 하고 좀 안 하다가 또 이번 토론회 때 조금 먹히니까 예. 또 토론회가 뭐 송영길 후보 때문에 재밌고 뭐 이런 부분도 예, 있긴 예. 한데 음. 어쨌든 간에 붕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안 하는 게 좋았던 얘기인데, 예. 근데 그걸 되치게 하는 과정에서 아. 김민석이 시켰다? 그건 사실 검증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뭉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그냥 윗까지만 쓰고 말면 되는데 굳이 뭐 같은 편이냐, 시켰냐, 인간성이 그러냐, 이 부분은 본인도 전략적으로 불리하고 본인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정치적 역정이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본인과 훨씬 가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정치적 상황 논리로 김민석 후보 편에 쓰니까 그게 또 섭섭했을 거예요. 예. 그게 또 격한 발언도 내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사실 뭐 선거에도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이 전당대회 끝나면 또 화해하고 또 평소에 인간관계로 돌아가서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했던 그런 끈들도 알고 있거든요. 예. 과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판 마지막 끝났는데. 예, 판은 거의 끝나간 상황인 것 같은데, 두 후보 간의 설전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어제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였는데 국정과제를 두고 다시 이제 질문을 했죠. 원래 이제 송영길 후보가 국정과제 1호가 뭐였냐라고 이제 3차 토론에서 물었을 때 그 정청래 후보가 잘 몰라가지고 약간 당황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때문에 정청 후보가 그럼 50%는 뭐냐? 송영길 후보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찾으니까 그거 보고 읽지 마시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저는 또 정청래 후보 쪽을 얘기하고 싶은데, 예. 뭐 1호 다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예, 뭐 넘어가면 되는데, 예. 아마 토론회 할때 1호 답을 못했던 부분이 되게 걸렸나 봅니다. 그 뒤늦게 50% 갖고 와가지고 공격한다고 해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좀 몰라. 저는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토론회에서 뭐 50%, 25% 뭐 계속 그거 게임할 겁니까? 10%, 뭐 11% 다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몰랐던 거는 몰랐고 뭐 좀 까먹을 수도 있고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굳이 50% 해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정청래 후보식의 유머예요. 뭐 철인 28호 안 물어봤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예. 이게 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송영길 후보는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외워요.
채광고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메모 뭡니까? 기억력 좋다는 말씀 꽤 많이 기억력도 분들이에요. 좋고 예. 뭐 메모 광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한 5개국어 할 걸요. 아 그래요. 네, 5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유머 비슷하게 해서 상대가 나도 이제 끓긴 부분을 공격하는 게 송영길 후보에게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예. 정청래 후보가 1호를 기억하지 못했는 게 또 부각돼요. 아무튼 뭐 지금 전당대회 그 끝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됐는데 세 후보 모두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오를 거다. 이를테면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 되면 10% 이상 다시 오를 거다. 이른바 코어 지지층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이랑 주식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당정 불협화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거 이런 취지의 주장이거든요. 박 변호사님. 이거는 뭐 각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뭐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고 한데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결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게 네. 김민석 후보한테는 또 송영길 후보한테 유리합니다. 아 그런가요? 유리하죠. 왜냐하면 뭐 이게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친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조금 많이 지지율이 빠지니까 우리가 표를 좀 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밀어주자라는 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뭐 이건 예측의 부분이긴 한데 호남에서 투표율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좀 된다. 지난 당 대표가 50 전후면 예. 50 중반 아니면 후반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많이 지금 힘드네. 우리라도 좀 투표에 임해야 되겠다. 힘을 모아줘야겠다. 관망하던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뭐 김민석이나 송영길 후보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하영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그 호남에서 또 기류가 김민석 후보에게 좀 불리한 기류가 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원래 인터뷰 일정에서 취소하고 호남에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혹시 원장님 보시기에? 글쎄요, 뭐 그 피부로 느끼는 여론과 여론조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악수할 때 뭐 느낌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론조사의 수치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 언론에서 보이는 빈도 이런 것들을 저는 믿어야 된다. 그게 과학적 선거운동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론조사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근데 조금 더 여론조사보다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호남 민심의 특징인 쏠림 현상입니다. 수도권과 달라서 호남 민심들은 공동체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합니다. 광주 전남 쪽에 가면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서로를 설득해 가면서 이번에는 흐름을 이렇게 잡아가자라고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표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더 표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의 해석. 결과가 궁금해요, 사실. 뭐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수도권에서 만약 좀 벌어지면 뭐 사실은 뭐 호남에서 벌어지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지금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맞아요. 저는 좀 같이 갈 것 같거든요. 뭐 자꾸 예상하는 게 수도권은 좀 박빙이고 호남은 약간 김민석 후보 쪽에 앞설 것이 되는데 저는 호남 쪽은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앞설 것 같고요. 수도권도 김민석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종 투표율에서 과반이 그냥 1차에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요? 예, 아마 50이 넘어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를 적용할 이유 필요까지 없을 것 굳이 같다. 그럴 이유가 없이 결과가 아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원장님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장담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50% 넘기는 50%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서울 탓이에요. 서울. 네네. 서울 경기? 아니 서울. 서울. 예. 경기보다도 서울의 부동산과 주식, 세금 민심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도 반 이재명 흐름을 일부가 가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웃기는 게 광주, 전남, 그 전북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 같이 섞여서 들어와요. 서울 경기가. 그래서 광주, 전남의 영향을 원래 수도권이 많이 받는데 이번에 조금 별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당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 결과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이 가운데 또 최고위원 누가 1위가 되냐 수석 최고고 누가 되냐 일단 최민희 의원이 일단 지금까지는 1위를 잘 지켰는데 과연 박선원 의원이 1위로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5위와 6위의 싸움 김용우 최고위원과 후보 그리고 이성윤 후보가 5위로 다 치고 올라갈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인데. 요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투표가 한 30%좀 못 돼요. 예. 앞으로 70%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로 뭔가 대세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최민희 이제 최고위원 후보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예. 좀 뭐 이상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음.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들 알 겁니다. 예. 그게 결국 반영이 전 된다고 보거든요. 호남에 특히 호남 분들은 전략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친청에 가까운 그 지지자들은 뭐 찍겠죠. 근데 관망하거나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갈 거고 최민희 의원을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1위가 박선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박선원 1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5등도 중요하니까요. 5위. 예. 김용우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는 또 본인의 텃밭이다. 텃밭으로 할 수 있고 예. 뭐 호남이 중요하긴 한데 예. 뭐 예컨대 이성윤 후보가 전주 전북 맞아요. 쪽입니다. 예. 전북보다는 광주 전남이 더 위력이 좀 세다고 보고 또 전북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성윤 후보가 그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바꿔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위는 박선원, 5위는 김용. 김용이다. 뭐 비슷하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씁쓸한 게 예. 박선원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대다수가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의 공천이 간당간당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최고위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최고위원 되시는 분들은 예. 다음 총선 공천에 예. 단수 공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하. 최고위원부터 예. 모범적으로 전부 다 무조건 경선해야 된다. 다음 총선에. 이거 한번 밑자락 깔아놓고 싶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또 이 박용진 전 의원이 지금 또 이정민 정부에서 또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이 불안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남양주도 것이고. 있고요. 남양주 또 최민희 전주도 의원도. 있고. 뭐 죄송한 전주 얘기지만 민주당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아무나 하면 좀 취소하겠습니다. 예, 유리한 지역이다. 대략적으로 예, 가면 되는 유리하다. 곳이잖아요. 예.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이잖아요. 예, 사실. 예.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곳이다. 그러면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박진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하다못해 전주이시만 되더라도 전주 가서 출마하고 경선하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이성윤 의원과 경쟁을 하면 예. 아니요. 전주에서 공천 받으면 되죠. 예. 저는 된다고. 민주당이. 되죠. 뭐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튼 전당대회 레이스 이번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역대급으로 치열한 그런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